함수. 92쪽, 92. 오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하기는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그래프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극대와 극소가 뜻이 무엇인지, 뭐 증가와 감소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 얘들아? 다항함수. 사실 수투라는 과목이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다항함수 좀 외로 전체적으로 함수라는 걸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왜? 1단원에서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함수의 연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원은 사실은 다항함수를 다루고 다항함수만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뭐 이제 연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들도 우리가 다 이번에 다 다뤄봤기 때문에 얘는 다항함수예요. 선생님이 다항함수를 설명할 때 차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함수로 기억을 하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지금 92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개형들도 지금 봤더니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쌤은 4차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쉽게. 자, fx 함수가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물론 1차 함수가 약간 낯설기는 해. 왜냐면 우리가 중딩 때는 저걸 1차 함수라고 읽었지만 이제 고딩 때로 넘어오면서 저걸 다 뭘로 읽지 우리가? 직선이라고 읽다 보니까 그럼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a는 0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냥 할게요. 물론 a는 0이 될 수 있어. a가 0이라면 기울기가 0이라면 그건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지? 퍼펙트.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자, 어쨌거나 직선의 개형이라고 한다면 x축 있고 y축 있고 마찬가지로 x축 있고 y축 있고 내가 왜 두 개 그리는지 알겠지? 왜? 그렇지. 뭐가 뿔마?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래프가 그러니까 직선이 다르게 그려질 수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규칙성을 쌤이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1차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 바라볼 때는 A 자리를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를 1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부호라고 이렇게 쌤이 읽다 보면은 보세요. 양수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잖아요. 그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B가 또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이다 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첫 출발을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낯설지는 않은데 쌤이 지금 2차랑 3차랑 그리는 거 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뭐 요거는 뭐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중딩 때 배웠던 거니까. fx 2차.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렇지. 어떻게 생겼는데? 요렇게. 요렇게가 뭐야? 설명할 수 있잖아.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요거 그냥 다 쌤이 지워버릴게요. 뭐 x축 y축이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3차 함수 그릴 때도 x축 y축은 생략하고 그릴게요. 보세요. 얘도 두 가지야. 일단 저기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양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것이고 왜?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 요렇게. 그리고 쌤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몇 차? 2차잖아. 두 번 바뀌면 돼.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 개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두 번째, A가 음수잖아. 오른쪽 아래, 그래서 위로 블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2차니까 한 번, 두 번 꺾였던 거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어 할 수 있는 세 번째 3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지금 직선의 개형도 두 가지가 나왔고 2차 함수 그래프 개형도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일까요? 6가지. 또 윤진이 몇 가지일까? 찍어봐. 아무거나. 모르겠어? 우리 컨닝하고 있는 훈지. 몇 가지인가요? 6개. 6가지요. 6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6가지가 맞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쌤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 볼게요. 일단은 이제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이냐 음이냐로. 근데 일단은 양인 경우부터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3차 함수, 쌤이 아까 2차 함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 2번 꺾이면 된다 그랬지. 3차 함수를 몇 번 꺾이면 될까? 3번 꺾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차 함수가 양이야? 아, 3번 꺾이면 되는구나.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갑니다. 내려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바뀌면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3차 함수는 있잖아. 얘는 이제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인 거를 이제 이게 곡선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한자를 이용하면은 요철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이거 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걸 보게 될 거고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은 요철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그 요철이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여기. 분명히 얘는 3차 함수는 있잖아.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어.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얘 점을 기준으로 다시 뭘로 바뀌어? 위로 볼록으로 바뀌잖아.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점은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이라서 명칭도 있어. 이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변곡점. 우리가 2번 단원 극대 극소와 미분, 다음 단원 방부등식과 미분, 다음 단원 최대 최소와 미분 다 써요. 예, 다 써요. 쌤이 지금 그래프 개형을 따로 떼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세 단원이 전부 다 그래프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 자유롭게 갖고 놀 줄을 알아야 돼.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변곡점이야. 변곡점 뭐냐면 곡선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곡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변곡점의 정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변곡점의 정의는 그게 맞아. 곡선의 형태를 바꾸는 지점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우리가 지금 수투를 하는 범위에서는 이 범위에서는 사실 변곡점이 수투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미적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쌤이 지금 이걸 너네들이 이해를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쓴 거야. 이 개념을. 얘를 알고 있으면 훨씬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은 여러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변곡점은요. 그냥 여러분은 뭐다? 2번 미분해서 빵 내는 x좌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쉽게 갈게요. 알았지? 변곡점 3차 함수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3차 함수, 물론 4차 함수에서도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수투 범위에서는요. 3차 함수에서만 써먹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변곡점은 어떻게 구한다? 2번 미분해서 빵 되는 뭘 찾아라? x좌표를 찾아라. 그 x좌표가 바로 뭐다? 그 변곡점의 x좌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변곡점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 그냥 쌤이 3차 함수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그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이 부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물론 쌤은 칠판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빨리 그려야 되니까 저렇게 그리긴 하지만 너네는 좀만 연습을 해.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그래프 약간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위로 볼록이었다가 여기 이렇게 위로 볼록해야 되잖아. 얘가 지금 또 아래로 이렇게 볼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거 직선인 것처럼 그리면 안 된다는 소리인 거지. 분명히 얘가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곡선의 형태, 약간 S자 비스무리한 이 형태를 여러분이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딱 뭐가 있다? 변곡점이 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점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위에 있는 아저씨가 설명회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다 그랬지? 뭐? 문제야? 가정. 나 이거 얘기 안 했어? 너네 반에서 얘기 안 했어? 진짜? 쌤이 사실은 토모 왔을 때 처음 면접 위에 있는 아저씨랑 면접 봤을 때 선생님한테 한 질문. 대칭이동이 정의가 뭐냐? 대칭이동 말고 네. 원점 대칭이 뭡니까? 네. 원점 대칭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원점 대칭이 뭡니까, 훈지? 180도 돌려서 접혀지는 뭘 기준으로? 원점.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을 시키는 거야. 회전 이동이라는 말을 좀 들어가야 돼. 180도라든지 회전 이동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의 말은 꼭 들어가야 돼.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을 시켰을 때 완벽하게 포개지는 함수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점대칭의 정의가 확실히 그거야. 그 점을 기준으로 회전 이동 시켰을 때 완벽하게 포개지는 함수는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3차 함수는요. 잘 들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뭐가? 점대칭.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3차 함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극대화 극소 미분, 뭐 아니면은 뒤에 방부등식과 미분, 아니면 뒤에 최대 최소와 미분에서는요. 다항함수 중에서 정말 뻥안 까고 85% 정도는 나오는 게 3차 함수야. 85%는 쌤이 좀 뻥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지금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함수는 뭐가 존재한다?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쌤이 살짝 한번 물어볼까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혼지? 대칭축? 그렇지. 2차 함수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쌤은 꼭 물어볼 거야. 자, 대칭축. 2차 함수는 뭘 봐야 돼? 대칭축 봐야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2차 함수? 나온 김에. 혹시 여기 이 대칭축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미분에서. 연계는. 그렇지. 미분에서 빵 되는 지점을 찾으라고 했어. 이제 우린 그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걸? 대칭축. 이거를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꼭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한번 봐봐. 접선의 기울기 얼마 나와? 제로 나오지? 그래서 쌤이 사실은 미리 얘기했었잖아. 2차 함수에서 대칭축 찾을 때는 어떻게 해라? 미분에서 빵 되는 x좌표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 때문이었어.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미분했을 때 빵 되는 지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왜? 미분하면 몇 차 되니까? 1차 되니까 그게 빵 되는 건 이렇게 각각 하나씩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괜찮나요? 미분에서 빵 되는 그 지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 여기까지 2차 함수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3차 함수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몇 번 꺾이면 되고 3번 꺾이면 되고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양일 때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래프 개형을 얘기를 한 건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래프 개형이 요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3차 함수 중에서 저 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도 있을 수 있냐면 봐봐 얘들아.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할게. 최고차항 계수 양이라고 했으니까 살짝쿵 여기서 0이 됐다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개형도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띵띵띵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있어. 탄젠트네요. 탄젠트. 어? 탄젠트. 아, 탄젠트, 그렇죠. 뭐 약간 탄젠트 그래프 개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물론 얘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변곡점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도 아래로 볼록이었다 위로 볼록인 그 곡선의 형태를 바꿔주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보세요. 얘는 여기에서 뭘 갖는 거냐면 삼중근을 갖는 거야.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근데 얘도 여기서 삼중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있잖아. 어떤 그래프 개형이냐면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 있죠. y는 x세제곱.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x축 그려주고 여기다 이렇게 y축 그려주잖아. 이게 y는 x세제곱의 그래프 개형이라는 소리지. 0에서 뭘 가져? 삼중근을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괜찮지? 얘만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 개형도 있냐면 약간 이런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개형도 있어. 무슨 얘기냐? 얘는 이 그래프는 얘하고 얘의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되는 거야. 얘 미분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잖아. 근데 얘는 있잖아. 이 점에서 내가 이거 구하잖아. 접선 구하잖아. 그럼 얘는 0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f'x를 했을 때 빵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봐봐. 또 이 얘기 한번 해볼게. 미분했을 때 빵 되는 지점이 얘는 하나씩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얘하고 자,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라고 묻는다면 보세요. 얘는 미분했을 때 빵 되는 지점,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게 몇 개 있어? 이 그래프 개형은 2개 있어요. 얘는 몇 개 있어? 얘는 1개 있어요. 얘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이 얘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미분하면 몇 차야? 2차야. 2차 방정식이 빵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3차 함수, 본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얘가 될 것이고 2차 방정식이 제로가 되는 게 중근을 가지면 3차 함수, 본래 함수 그래프 개형은 여기 중간에서 한번 0 됐다가 들어가는 거구나. 만약 2차 방정식이 제로가 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허근만 갖고 있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얘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A가 음수일 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도요.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른쪽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볼록 그려주시면 돼요. 얘네들이랑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쌤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고 구분을 짓는 방법은 뭐다? 미분에서 빵되는 그 X 좌표가 몇 개인지로서 여러분들 그래프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가볼까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4차함수 y는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 x 플러스 2. 자, 지금 4차 함수를 쌤이 또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얘도요. 그래프 개형이 열나 많지만 쌤이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양인 것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요.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일반적인 거 2차는 몇 번 꺾여? 2번 꺾여. 3차는 몇 번 꺾여? 3번 꺾여. 4차는 몇 번 꺾이면 돼? 4번 꺾이면 돼요. 즉 무슨 그래프 개형이 나오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무슨 모양이야? W자 모양의 그래프다. 그래서 오늘 우리 테스트 본 거 중에 정확하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문제 속에 숨어 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 W자 모양도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얘는 지금 몇 개 있냐면 여기 하나 보이지? 여기 하나 보이지? 여기 하나 보이지? 쌤이 오늘 이따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 얘네들 약간 좀 특이하지 않아? 쌤이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미분했을 때 빵 되는 지점들을 계속 쌤이 이렇게 찝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이게 꼭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는데 역할만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극대극소라는 게 이 지점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극대극소야. 근데 지금 얘 가만히 보니까 얘네 둘은 약간 되게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왜냐면 얘는 위로 볼록일 때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거, 얘는 아래로 볼록일 때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거잖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W자 모양도 있잖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얘 말고도 뭐가 있을 수도 있냐면은 굳이 얘가 작을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 거고 얘하고 얘하고 꼭 다를 필요 있나요? 그것도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 둘이 값이 뭐가 더 작고 뭐가 더 크냐에 따라서 혹은 같냐 얘네 둘의 대소 비교로 그래프 개형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함수 또 가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가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봐봐. 여기서 딩,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딩 갔다가 여기에서 슝 해서 여기서 뿅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러한 그래프 개형도 있거든. 얘는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에서 뭐 여기 이거 지금 뭐야? 얘 뭐 하는 점이라고 그러지 쌤이? 삼중근을 갖는 거야. 삼중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떤 값에 대해서 하나를 교점을 갖고 하나는 삼중근을 갖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도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거, 여기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도요, 미분했을 때 빵 되는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여기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지. 뭐? 꼭 삼중근을 여기서 가질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삼중근 어디서 가질 수도 있어?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삼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 그래프 개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정말 쉬운 거. 마치 2차 함수와 같은 거. 2차 함수와 같은 거. 그래서 얘는 미분했을 때 빵 되는 게 몇 개? 요거.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0이 아닌 꼴, 뭐 얘가 또 이런 꼴로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도 있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은 이 크게 3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봐봐. 3개를 딱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얘만 지금 유일하게 위로 볼록한 지점이 있네요. 얘 있어? 없어? 얘 있어? 없어. 얘만 유일하게 있죠. 4차 함수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얘입니다. 이 그래프이어야 할 조건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됐어? 그거는 이걸로 구분지면 돼. 미분하면 몇 차 되지? 3차 되지. 그럼 그 3차 방정식의 해가
얘는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거야. 얘는 뭐야? 얘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 3차 방정식이 근이 2개 나온 거야.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근이 그냥 나온 거고. 됐어? 이 경우는 뭔데? 3차 방정식 3중근을 갖는 경우지.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지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은 네, 충분히 오늘 쌤이 이야기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이거 지금 쌤이 최고차항 개수가 뭐인 경우만 본 거야? 양인 경우만 본 거야? 최고차항 개수가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그냥 싹 다 모여버리면 돼? 뒤집어 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럼 그래프 개형을 쌤이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극대화 극소 들어이 참 어렵네요. 극대화 극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거 잠깐 눌러줄래요?